안녕하세요. 서울부민병원 척추센터 은상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성철입니다. 네, 오늘 척추 하프루타 주제는요. 척추 치료는 병원마다 왜 다를까라는 내용입니다. 병원을 가시면은 이제 같은 MRI를 보여줬는데 어디 병원에서는 척추 협착증이다. 어디 가면은 허리 디스크다. 어떤 병원에서는 나사못을 넣는 척추 유압술을 하자 어디는 내시경, 뭐 현미경 감압술, 수술 부위도 4번, 5번, 5번, 6번 다 조금씩 다르게 설명을 듣다 보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내 몸을 수술하는 건데 왜 이렇게 똑같이 훌륭한 의사들이 보는데 설명이 다를까라는 거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런 거를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천 선생님 준비해 주신 거 좀 보여주세요. 네, 저는 먼저 그냥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실제 증례들을 보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먼저 이제 검사가 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딜 갔더니 이제 뭐 엑스레이만 찍어보고 진료를 받는데 또 다른 데 갔더니 CT를 찍어보자 하는 경우가 있고 MRI를 찍어보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이제 저희는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많은 환자분들께서 동네 병원에서 협착증을 진단받은 적이 있어요라고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협착증 진단을 받고 뭐 약을 먹고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엑스레이를 먼저 찍어보게 되는데 요렇게 만약에 엑스레이가 있으면 은상수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엑스레이를 보고. 4번, 5번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 높이가 좀 낮아져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요새는 이제 환자분들께서도 워낙 다들 이제 엑스레이 정도는 잘 보실 줄 아시는데요. 보시면 4, 5번 사이 마디가 이렇게 간격이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내가 예전에 4번, 5번 사이 협착증을 진단받았어요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협착증이라고 진단을 받고 동네 병원에서 협착증 주사라고 해서 주사를 맞고는 좋아지십니다. 이제 그러면 나는 협착증이 맞았구나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나는 4, 5번에 협착증이 있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는데 과연 이게 협착증이 꼭 맞을까라고 보면 이제 이분의 MRI를 보면 실제로 이렇습니다. 4번, 5번 사이 이 공간이 좁아진 걸 협착증이라고 하는데 아주 넓습니다. 오히려 그 위에 디스크 간격은 괜찮았던 3, 4번, 2, 3번이 오히려 조금 더 좁은 좀 느낌이 있는 정도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동네 이제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협착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대개 이제 협착증은 너무 흔한 질환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리려면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4, 5번 사이가 협착증이 있다라고 많이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엑스레이로는 협착증을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퇴행성 변화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노화 현상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척추증이라고 진단을 할 수 있겠고 협착증은 이렇게 MRI 뭐 최소한 CT 정도는 찍어봐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좀 차이점 때문에 다들 검사도 좀 병원마다 좀 달라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환자분들께서도 또 때로는 의사들도 이제 혼란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치료 방법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드릴 건데 먼저 질문 올라오셔서 질문하고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먼저 그냥 쭉 이어서 그럴까요?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요거 먼저 다 말씀드리고 질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 방법이 다른 이유는 첫 번째, 치료 방법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림 보시는 것처럼 먹는 약이 있고, 요거는 이제 주사 치료, 그리고 우리가 흔히 시술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뭐 이제 내시경으로 하는 치료가 있고, 현미경으로 하는 치료도 있고, 또 이렇게 나사를 박는 유합술, 이 외에도 뭐 프롤로 치료 등 물리치료, 도수치료도 있고요. 너무 많은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척추에서 다양한 치료법이 있는데, 문제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이제 고혈압,
이러면 우리가 140에 90이라는 이런 인위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고 뭐 당뇨도 얼마 이상이면 치료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암 같은 경우도 마음이 있으면 몇 기 이러면 어떤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체계가 잡혀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척추 치료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이제 변수들이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증상이 같다고 또 모두 같은 병을 가지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 세 가지, 세 분의 영상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분들 모두 다 오른쪽 다리 통증입니다. 보시면 왼쪽은 이제 신경 공간도 괜찮은데 여기 이쪽이 우측이신데 우측의 디스크에 약간의 좀 문제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 신경이 자극이 되어서 오른쪽 다리 통증이 오실 수가 있고 이분께서는 협착증이 매우 심하십니다. 이분도 역시 오른쪽 다리 통증 호소하시고 이분은 엑스레이만 봐도 허리가 굉장히 많이 휘어 있습니다. 이분도 오른쪽 다리 통증.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께서 이제 옆집 할머니랑 내가 같은 증상인데 왜 저 할머니는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나는 저렇게 치료를 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또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올바른 치료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앞서 이제 은상수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이런 같은 분이라 할지라도 또 어느 마디가 원인이냐에 따라서 또 치료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정확한 진단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같은 치료에도 사람마다 반응이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사 치료를 했는데 두 분이 같은 증상이셨는데 어떤 분은 주사 치료에 너무 많이 좋아지시고 어떤 분은 효과가 별로 없으시고 또 뭐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같은 분에서도 주사 치료가 그때그때 반응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환자분들께서 또 혼란이 있으실 수 있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환자분들의 직업이나 생활 방식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도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뭐 그림을 보시면 사무직인 분들 또 이제 몸을 많이 쓰시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의 치료법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고 또 직장에 시간을 많이 비울 수 있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실 거고요. 그리고 운동을 매우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고 또 뭐 육아를 하면서 통증이 발생하셔서 이런 특수한 환경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질병이고 같은 정도의 상황인데도 치료 방법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질문 것처럼 좀 해도 될까요? 네. 자, 너무 다양하고 이제 네. 기준도 좀 애매하다. 그리고 치료도 많고 증상도 다양하고 이제 환자분들이 되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이거를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제가 만약 환자라면은 어떤 병원, 네. 어느 의사한테 찾아가서 네. 이게 나의 질병에 대해서 상담을 맡기고 내 몸의 치료를 맡길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박상선 선생님은 어떤 병원, 어떤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환자들한테 좀 도움이 될지 한번 얘기 좀 주시죠. 네. 은상수, 박성철, 네,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많은 여러 군데 또 다녀보면서 의견을 듣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오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제가 어떠한 치료를 하자 말씀드렸을 때 또 다른 데에서도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뭐 그건 상당히 당연히 그러실 수 있는 거고 뭐 좋은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중에 이제 그래도 가장 나의 상황을 잘 이해를 해주고 뭐 나의 직업이나 나의 뭐 취미 활동, 뭐 생활 정도 이런 거를 이제 활동 정도 이런 거를 잘 고려해주는 이제 믿음이 가는 분께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만큼 더 치료 후에도 더 이제 믿음을 더 가질 수 있으실 거고 그래서 방금 뭐 이제 질문 주신 거의 연장인데 사실 의사마다 좀 선호하는 치료가 또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약물 치료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주사 치료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뭐 수술
그쪽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수술법이 워낙 다양하니까요. 수술 중에서도 뭐 내시경을 하는지 현미경을 하는지 또는 뭐 감압술만 하는지 아니면 유합술을 하는지 그래서 이게 또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게 또 의사의 개인적 경험도 많이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경험을 예를 들어 약물 치료로 많은 분들이 좋아지셨던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약물 치료에 그만큼 더 선호하게 되시고 그래서 사실 이게 워낙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 예를 들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허리는 절대 수술하는 거 아니다. 약물로 좋아질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운동으로 좋아질 수 있는 질병입니다.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 운동 같은 걸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보들을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정보들을 많이 들어보시고 취합하고 내가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는 또 이제 그런 설명들만 들어서 알 수 없으니까 또 진료 필요하면 또 진료도 보시고 검사도 받아보시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어서 내용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제 증례. 저희 그러면은 그 질문이 게시판에 좀 많이 들어와서 제가 첫 번째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컴퓨터 의자로 시디즈 의자를 구매해서 1시간 30분 앉고 있는데 등판이 S자로 너무 굴곡져서 그런지 허리가 아파요. 아프면 안 좋습니다. 뭐든지 이제 통증을 느끼게 하는 거는 이제 뭐 위치든 아니면 운동이든 좀 내가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추 전만이 허리의 곡선이 정상 범위보다 과도하게 앞으로 휘어진 척추 질환으로 누워있을 때 허리 부분이 뜨게 되고 통증을 유발합니다. 맞습니다. 약간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허리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과하게 신전을 하게 되면은 뒤에 후관절끼리 이제 이 부분도 압착이 되면서 허리 통증을 오히려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맥켄지 운동, 허리 신전 운동 다 디스크에 좋다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지만은 그렇게 전만을 너무 과하게 만들고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으면서 통증이 유발된다라고 하면은 허리에 전혀 뭐 좋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조승현 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목 디스크에 좀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 남겨봅니다. 사무직이시고 그러다 보니 목이 항상 뻐근하고 무겁습니다. 목은 어떤 스트레칭을 해야 좋을까요? 유튜브에서 보면 어떤 스트레칭은 좋다고 하고 다른 유튜버에서 보면 안 좋다고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원장님은 목이 뻐근할 때 어떤 스트레칭을 하시는지 알려주시고 자세도 한번 꼭 보여주세요. 네. 이거 지난달에도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렸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네, 설명이 다들 조금 다르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목에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은 이제 목을 이렇게 뒤로 젖히거나 뭐 어떻게 빳빳하게 세우거나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등 허리에 집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이제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앉아 있으시게 되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계시면 이렇게 많이 계시죠. 이게 편하니까. 근데 그럼 잘 보시면 어깨가 약간 앞으로 말려 있습니다. 제가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고개는 살짝 이 앞쪽으로 조금 이런 식으로 굽어지게 됩니다. 이게 편하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 핸드폰을 하시거나 뭐 사무 업무를 하시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 어깨가 앞으로 더 빠지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저는 그래서 등 허리에 집중을 해서 이 상체를 좀 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계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펴면 어깨가 자연스럽게 펴지게 되고 날개뼈 사이가 날개뼈가 이렇게 펴지게 됩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아까 이 자세에서 이렇게 하면 고개도 자연스럽게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고개를 내가 억지로 뭐 이렇게 뒤로 젖혀야지 꼿꼿이 세워야지 하지 않고도 등과 허리 집중해서 이렇게 펴주시면 올바른 자세가 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또 뭐 스트레칭은 저는 당기는 운동 좀 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뭐 철봉에 매달리기도 좋고 뭐 이런 운동들 하라고 많이 당긴다는 건 라테랄 풀다운 네, 운동도. 네. 뭐 턱걸이 하실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매달리는 거라도 하시고 다만 또 너무 오래 과하게 매달리면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이 안 좋으실 수 있으니까 적정한 수준에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바람결에님 질문 주셨습니다. MRI 결과 설명을 들으면 디스크가 튀어났다는 말은 똑같은데 어떤 병원은 심각하다고 하고 어떤 병원은 나이가 들면 흔하다고 하니까 더 불안해요. 저도 병원마다 다르니 불안한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디스크 MRI 찍어서 확인하는 거고요. 디스크가 얼만큼 튀어나와 있는지 얼마나 신경을 누르는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비교할 수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증상입니다.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었고 뭐 터져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안 아픈 환자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별로 안 불편한 환자도 있어요. 1시간 걸을 수 있고 생활하는데 다리가 약간 저리거나 감각이 무딘 거 정도. 그런 정도의 증상이라고 하면은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 이제 병원마다 이제 뭐 디스크를 많이 안 보신 선생님이 요만한 디스크를 보면 디스크가 있습니다. 큽니다. 뭐 설명할 수도 있겠고 뭐 수술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환자들을 많이 보는 이제 정말로 비교를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이거 디스크 별로 안 크고 증상도 별로 심하지 않으시니까 지켜봅시다. 약 먹어봅시다. 주사 맞아봅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나의 증상이 심한지 안 심한지 치료를 요하는지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러블리데이님께서 저도 허리가 좀 길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거북목도 있었는데 필라테스 하니까 좀 나아지더라고요. 근데 원래 허리가 길다 보니 좀 협착이 잘 생길 위험이 큰 것 같아서 어떤 증상에 주의해야 할까요? 네, 일단 저는 필라테스 하신다고 하니까 전 필라테스 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해본 적은 없는데요. 제 주변에서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이 필라테스 하시고 좋아졌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환자분들께 많이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 그리고 허리가 길다고 해서 협착이 잘 생기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증상에 주의해야 할까요? 뭐 어떤 증상이라기보다는 뭐 필라테스든 어떤 운동이든 하셨을 때 내가 그로 인해서 어떤 통증이나 불편감이 발생을 한다면 조금 과하지는 않았나 아니면 그 동작이 나에게 안 좋지는 않은가라는 걸 잘 고민해 보시고 그런 현상이 반복되시면 그 동작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생각 많은 밤님이 허리는 아픈데 다리는 괜찮고 어떤 날은 다리가 저리고 어떤 날은 괜찮아요. 증상이 있다 없으면 좀 괜찮은 걸까요? 네, 영어로는 wax and wane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증상인데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예를 들면 주사보다 더 낫지 않는 경우 수술까지 하는 증상들은 항상 환자분을 괴롭히는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다리나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뭐 앉아 있어도 아프고 누워서 자려고 하다고 아파서 자다가 깬다든지 잠들기 힘들다든지 이런 식으로 심한 통증과 심한 디스크는 증상을 항상 일으킵니다. 근데 증상이 있다 없으면은 병이 심하지 않거나 나의 자세, 뭐 꼭 디스크가 아닌 다른 근육통일 수도 있다 생각하시고 조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질문 주신 것들 이제 답을 드렸고요. 이제 제가 준비한 케이스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주제를 박성철 선생님이 정하셨거든요. 이게 척추 치료는 왜 병원마다 다를까라고 한 다음에 서로 문제를 내서 맞춰보자라고 해서 제가 긴장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문제를 케이스를 들고 할까 이제 서로 치고받는 뭐 그런 거지 않을까라고 긴장을 하고 왔는데 제가 준비한 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90세 남성이고요. 우측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저림 증상으로 왔습니다. MRI 보면은 오른쪽 구멍 이제 5번, 6번에 협착증 보이고 디스크 높이 낮아져 있고 뭐 그다음에 축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입니다. 치료 이력을 보면은 6개월 전부터 신경주사 여러 번 맞았는데 효과 없었고 2달 전 타병원서 신경 성형술까지도 하셨는데 너무 아파서 걷지 못하고 휠체어 타고 내원하셨습니다. CT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5번, 6번 디스크 좀 좁아져 있고 이제 이렇습니다. 자, 엑스레이는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네. 어떻게 치료하시겠습니까? 네,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너무 어려운 걸 들고 오신 것 같습니다. 아유, 제일 쉬운 문제입니다. 이거 두 개가 둘 다 오른쪽. 맞습니다. 예.
건강 90세시지만 건강 상태는 뭐 건강하십니다. 네, 잘 활동하시고 혹시 엑스레이나 이런 데서 엑스레이로 디스크에 이런 불안정성은 없습니다. 없으시고 디스크 백큐움도 없으시고 네. 뭐 CT상 보이는 거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러면 추간공 감압술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척추 유압술로도 고치는 게 아마 일반적일 건데 환자분께서 이렇게 계속 아파서 여러 대학병원을 다니셨는데 대학병원에서는 다 요 디스크 낮아진 디스크에다가 인공뼈 케이지를 받치고 나사못을 넣는 척추 유압술을 하자라고 했는데 연세가 많으시니까 가족분들이 부담스러워서 이제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좁고 감압을 하는 경우가 결과가 어떻게 뭐 약간 뭐 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하는 경우라 저도 좀 고민은 했지만은 연세가 너무 많고 충분히 좀 감압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감압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90세 고령이셔서 이렇게 뼈는 이 정도로만 감압을 해서 신경 눌림을 좋아지게 해줬고 환자분 뭐 밤에 잠도 못 주시고 이제 했지만 이제 걸어서 퇴원하실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셔서 이게 저희 오늘 주제가 왜 대학병원에서는 척추 유압술로만 하라고 하고 어느 병원 가면은 나사 안 넣어도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고려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는 케이스입니다. 그래 이게 아까 제가 이제 전체적인 말씀을 드릴 때 했던 거랑 좀 일치하는 것 같은데 의사의 개인적인 경험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게 만약에 이렇게 감압술을 해서 좋아진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은 이제 감압술을 하자라고 말씀을 이제 할 텐데 또 감압술보다 유압술에 좋은 경험이 많으셨던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고령이시지만 좋아지시려면은 유압술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좋아지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의사들마다 병원들마다 좀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지 않나. 하나 제가 또 첨언 드리면은 이제 뭐 감압을 잘 하면은 환자 증상은 좋아지게 해줄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2년, 그쵸, 5년, 그쵸. 10년 네. 봤을 때 맞아. 좋게 유지가 될 거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연세가 많으시다고 해서 100세, 110세까지 사실 수 있지만은 사실 또 활동량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유압술까지 안 하더라도 이제 환자분이 이 정도 수술만 하고도 잘 버티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2개 더 들어와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허리가 꿈뻑하면 한쪽 다리에 힘이 풀리는데 병원에서는 근육이 놀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허리 찜질하고 약 먹으면 괜찮은데 근력 운동이 답일까요? 끔뻑해가지고 아픈 한 1, 2주간은 근력 운동을 같이 하시지는 마시고요. 그냥 걷는 거 정도만 하시고 통증이 좀 내가 구부리고 펴고 할 때 없어질 때까지 좀 보시고 통증이 좀 많이 없어졌다라고 하시면은 근력 운동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다음 동동이님께서 MRI에는 문제가 있다는데 정작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예요. 사진으로 봤을 때 안 좋은데 덜 아픈 경우도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MRI에서 매우 심한데 아주 잘 지내시는 분이 계시고 MRI에서 심지어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매우 힘드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앞서도 이제 우리 은성수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증상입니다. MRI 아무리 심해도 증상 별로 없으시면 뭐 굳이 큰 치료하실 필요 없는 거고 해서 증상이 없다면은 너무 행복하신 겁니다. 네. MRI 안 좋은데도 증상 없으면 대신에 이럴 때 관리를 잘 하시고 좋은 운동 많이 해두셔야 언젠가는 증상이 또 나오실 수 있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평소 관리가 중요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병기님 질문 주셨는데요. 목 4번, 5번, 퇴행성 협착 6번, 7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받고 신경차단술을 받으셨습니다. 3번 신경차단술 했는데 계속 받아도 되는지요? 사실 3번까지 신경차단술을 했는데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은 병이 좀 굉장히 심한 경우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와 뭐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목 신경 차단술을 CT를 보면서 좀 더 정확하게 약물이 들어가는지 보게끔 하는 방법이 있어서 이제 일반 신경 차단술로 좀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CT 신경 차단술 되는 병원 가셔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치료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제 신경 차단술이 효과가 잠깐밖에 안 간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마도 수술입니다. 근데 수술하기 전에 신경 성형술이라는 시술이 아무래도 주사보다는 조금 더 효과가 좋은데 주사로도 잘 안 낫는다. 시술도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압술, 유압술 요거는 이제 사진을 저희가 보고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진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같은 분께서 질문을 하신 것 그래요? 같습니다. 디스크 진단이 있고 신경 차단술을 받고 있는데 신전 동작해도 되나요? 이것도 고민이 됩니다. 목 디스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전 동작을 할 때 우리가 이게 목 디스크 검사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목을 뒤로 젖히고 이렇게 신경 구멍을 좁아지게 해서 팔저림을 유발하는 검사를 하거든요. 이 신전이라는 거는 이제 추간공, 신경 나가는 구멍을 좁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승모근, 팔이 더 저리고 아프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신전 동작이 크게 환자분한테 좋지 않고 신경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아픈지 안 아픈지를 기준으로 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라니님께서 안녕하세요. 한쪽 다리 근육 감소와 저림 증상이 있는데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해 답답합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해 답답합니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아마도 뭐 허리 MRI 같은 검사는 다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원인을 못 찾으니까 아마도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도 하셨겠죠. 만약에 안 하셨다면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증상이 나오신 지 불과 얼마 안 되셨다면 크게 소견이 안 나오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래도 꽤 몇 주 이상, 3, 4주 이상 좀 지나셨다면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림 증상과 근육 감소가 같이 있다. 그러면 뭐 저림 증상이 있으시니까 뭐 근육병 쪽은 아니실 거고. 저 하나 질문 있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네. 제가 허리 디스크입니다. MRI까지 찍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는데 네. 선생님 이상근 증후군이라는데요. 뭐 네. 우리 옆집 분이 뭐 네. 이렇게들 많이 하고 이상근 증후군을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보시고 네.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네. 이상근 증후군을 직접 보시거나 진단하시거나 네. 뭐 있으신가요? 이상근 증후군을 보통은 이제 증상으로 진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는 이제 신체 검진에서 이상근 부위를 이제 눌렀을 때 좀 저림이나 통증이 유발되시는 경우 또는 허리가 아닌 골반의 MRI를 찍었을 때 그 이상근의 비후가 있으시던지 아니면 뭐 이상근 주변으로 신경 쪽에 어떤 부종이 있으시던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께서 오셔서 내가 이제 다른 데에서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들었는데요라고 하면 이제 과연 그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하고 들으신 건지 아니면은 간혹 그냥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이제 증상이 이러시니까 뭐 이상근 증후군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사실 있어서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어떤 검사를 하셨고 또 어떤 이제 증상은 또 어떠하신지 또 보고 또 저도 한번 더 체크해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근데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존적 치료로 해결이 되시니까. 네. 치료하는 법이 좀 어렵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허리 디스크가 눈에 보이는데 네. 이상근으로 빠지지 말자라고 보통 얘기를 네, 하죠. 알겠습니다. 네. 그 케이스 준비하신 거 보여주시죠. 네. 네, 68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이제 오른쪽 골반 통증 주소로 오셨습니다. 보시면 엑스레이가 이제 이러하게 좀 휘어 있으십니다. 정면에서 보면. 그리고 측면 사진은 이 정도고 그렇지만 뭐 이제 자세 굴곡 신전 사진 찍었을 때 불안정성은 특별히 없으십니다. 이런 상황이시고 잘 보이십니까? 네, 오른쪽에 저 화면이 더 잘 보이실 것 같은데 이게 4번, 5번 사이 마디입니다. 4, 5번 사이 이렇게 이게 추간공이라고 이제 허리에서 신경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길목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살짝 뭐가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누르고 있고 요거는 이제 단면 사진입니다. 그래서 중심관 쪽은 괜찮고 이쪽이 좁아져 있는 상황이십니다. 활동은 잘 하시는 분이시고 직업은 이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치료하시겠습니까? 후방 유압술 후방 생각해 유압술.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이렇게 추간공이 좁아져 있는 경우 우리가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술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술을 한다면 추간공 감압술, 유합술, 나사못을 박는 유합술,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허리가 휘어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불균형함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유합술을 하는 게 더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은상수 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완강하시고 일도 바로 하셔야 되시고 뭐 잠깐 빼고 바로 복귀하셔야 된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그냥 내시경으로 추간공 감압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내려오는 게 신경입니다. 이게 많이 쉬어 있으시고 아까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게 뼈가 이렇게 자라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해부학적 구조가 많이 이렇게 변형이 돼 있었는데 뭐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무사히 잘 맞췄습니다. 그래서 뭐 요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신경인데요. 잘 뚫렸고 뭐 그래서 다행히 아직까지는 잘 지내고 계시는데 저도 불안해서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 이게 언젠가는 꼭 유압술 하실 거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기울어진 게 언제까지 이게 버텨줄지 뭐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감압술을 하면서도 정작 이 안정성의 중요한 구조물들을 최대한 살리면서 필요한 부분만 이제 제거를 해서 신경기를 열어주는 게 중요한데 사실 또 이게 뭐 감압술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환자분들마다 이제 이제 직업이나 뭐 상황 이런 것들이 다 다르시니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준비한 케이스가 비슷했네요. 네네. 네, 맞습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바로 볼 수 있나요? 예, 네네. 오케이.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70세 남자 환자분이고요. 보면은 신경 눌리는 게 여기 위에 1번, 2번이고 4번, 5번에 눌리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RI 봤을 때 1번, 2번에 이렇게 오른쪽 디스크. 증상은요, 양측 허벅지 뒤가 저린데 오른쪽이 8, 좌측이 2 정도로 허벅지 뒤가 불편하시다. 허벅지 앞은 안 아프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허리 4번, 5번에는 이렇게 관절 낭종처럼 신경 누르는 이제 후관절 낭종과 협착증이 이렇게 양측에 같이 있습니다. CT 보면은 뭐 이런 모양, 이제 뼈가 좀 자라나 있는 모양이 1번, 2번에 있고 4번, 5번은 뭐 뼈는 자라나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치료할까요? 이제 두 군데 병이 있는데 3, 4번이나 뭐 이런 데는 다 문제 없으시. 문제가 없고 1번, 2번 아니면 4번, 5번. 여기도 좁아 보이긴 하는데 이거 괜찮으신? 그죠? 증상이 뭐 허벅지 앞은 안 아프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4, 5번만 치료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4번, 5번만 감압술과 디스크 제거술 양측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협착 있고 관절 낭종 있는 거를 제거했는데 그럼 1번, 2번은 이제 어느 병원에서 가도 여기도 치료 같이 해야 된다. 아니면 저도 어떻게 보면은 여기도 치료를 같이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던 케이스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딱딱한 디스크, 뼈로 변한 디스크는 병이 생긴 지가 오래돼서 증상을 별로 안 일으킨다라는 거와 그 다음에 우리 척추는 이제 눌리는 신경에 따라서 아픈 부분이 다르거든요. 조금 더 위쪽 신경이 눌리면 허벅지 앞 정도 아플 수가 있고 4번, 5번이 아프면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뒤, 옆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상을 가지고도 아픈 부위를 가지고도 어디 부분에 어느 부분이 신경을 눌려서 증상이 일어나는지 그 부분을 좀 골라서 고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관절 낭종이 굉장히 아픕니다. 이게 신경을 꽉 눌리기 때문에 통증이 심해서 이렇게 4번, 5번 수술을 하나를 안 하고 한 군데를 잘 골라서 수술을 하고 결과가 좋았어서 이게 제가 또 치료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1, 2번을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하면 네. 1, 2번을 어떻게
1, 2번도 실시하셨습니까? 4번, 5번 감압술 하듯이 그냥 같이 감압술 하는데요. 이제 네. 요거를 이제 깨트립니다. 저는 깨트리는데 CO2 레이저라고 네. 이 석회화 부분을 이제 레이저로 태워서 이제 깨트리면서 이제 수술을 하고 거기 있는 디스크를 제거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석회화된 부분에 한 번 더 터져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합니다. 네. 저도 그래서 이 석회화 부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음. 네, 이거를 그러니까 이대로 두면 사실 감압은 해도 또 증상이 남게 되니까 네. 만약에 이게 1, 2번이 아니라 네. 너무 저희끼리 얘기해요. 4, 5번에 이런 게 있으시다 하면 유압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저는 의외로 이렇게 네. 그 석회화 있는 부분에서 디스크가 터진 게 아니면은 잘 안 네. 건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증상이 없다라고 웬만하면 생각하려고 석회만 합니다. 있으면 네, 석회화가 되면은 그 부분은 이미 유압이 된 것처럼 안 네. 움직이고 안 움직이는 곳에는 통증이 별로 네.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전제로 좀 하고 치료 방법을 결정합니다. 네. 질문 하나 있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천추 5번 천추 사이가 3mm 정도 거의 붙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유압수리를 반드시 시행해야 되나요? 전방 전이는 없다고 합니다. 디스크 높이가 낮아졌다고 해서 이제 유압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면은 신경 나가는 길, 추간공이 좁아져서 다리 저림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걸 다리 저림을 좋아지게 해주기 위해서 디스크 높이를 높여주는 유압수를 하는데요. 단순히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고 다리 저림이 없다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석회와 사진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뼈가 자연히 붙은 거와 같은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든 척추 협착증이든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리가 저리냐, 아프냐, 안 아프냐를 가지고 우리가 수술 방법과 수술 여부를 결정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만약에 다리가 안 저리는데 허리만 아프시다 이러면 참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허리 통증이 꼭 저 한마디 때문이라고 볼 수는 또 없으니까 양상을 잘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잘 보는 거는 CT상 공기가 차 있는 진공 상태의 디스크, 그다음 엑스레이를 구부리고 폈을 때 벌어지고 줄어드는 거, 그다음 MRI상 디스크가 낮아지게 되면 뼈끼리 부딪혀서 뼈 붙는 부분에 골멍이 들거든요. 모딕 변화라고 하는데 그렇게 좀 통증을 시사하는 부분들이 있고 환자분들이 되게 많이 아파한다. 예를 들면은 이제 10분을 못 앉아 있어요. 이렇게 허리를 계속 막 움직거리고 이제 그런다라고 하면은 유압수를 하기도 합니다. 네. 케이스 준비한 거 보여주시죠. 네. 네, 두 번째 환자분은 두 번째는 이제 목 쪽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60대 남자 환자분이시고 양측 팔에 통증 있으시고 보행장애, 손이 어둔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뒤로 젖히면 등줄기로 전기 통과도 내려온다. 이것만 보면 이제 바로 진단이 나오실 텐데요. 다음에 엑스레이 보면 이러합니다. 엑스레이 뭐 특별히 불안정성 없으시고 사실 엑스레이는 생각보다 많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MRI를 보면 이렇게 3, 4번 저 화면이 더 잘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4, 5번, 5, 6번, 6, 7번 이렇게 측면 사진에서만 봐도 신경이 많이 좁아져 있고 근데 3, 4번은 이 정도 4, 5번 5, 6번 그리고 6, 7번 이렇게 있습니다. 5, 6번이 제일 심하고 여기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여기 5, 6번에 이제 신호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치료법을 이제 대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방 수술법이 있겠고, 그러니까 앞쪽으로 들어가는 수술이 있겠고, 뒤쪽으로 들어가는 후방 수술법이 있겠는데 여기에는 후궁 절제술이라고 하는 수술이 있고, 후궁 성형술이라고 하는 수술이 있고, 절제술과 유압술을 같이 하는 수술이 있겠고, 또는 전방 후방을 같이 하는 수술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후공 성형술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유는? 이유는 움직임이 괜찮은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그 전방 수술은 3마디 이상을 하게 됐을 때 이제 환자에게 가해지는 해가 굉장히 수술하면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 같은 것들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거는 우선 하고 싶지 않고요. 뒤로 한다라고 했을 때도 후공 성형술이 환자분 이제 그 전만도 잘 유지되고 있고
여러 군데 눌리고 있어서 가장 적절한 수술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고민을 했던 게 사실 이제 증상이 딱 5, 6번 하나에서 왔을 걸로 생각이 되어서 그냥 5, 6번을 전방 수술 한마디를 할까? 그 왠지 좀 디스크가 정말 쏙 잘 나올 것 같이 보여서 그걸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제 전방으로 들어가서 5, 6번만 할지 네.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후방으로 후궁 성형술을 할지를 네. 고민을 했었는데 저도 원장님 의견과 저희가 보통 이제 전방 후방을 정할 때 이런 선을 그려봅니다. 요거는 이제 의사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이걸 K라인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 저도 마찬가지로 후궁 성형술을 했습니다. 이게 후궁 성형술이라고 하면 가끔 성형술 말씀드리면 환자분들께서 이게 그 신경 성형술이냐고 이렇게 수술 설명을 드리면 신경 성형술이냐고 그 시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릅니다. 이 성형술이라는 게 이 단어가 그 영어를 해석하다 보니까 성형술이라는 단어가 생겨서 그렇지 후궁 성형술이라는 거는 요렇게 금속판이 들어가는 이제 문 열듯이 이제 뼈를 열어주는 이러한 수술법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신경길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이 수술 후 사진인데 수술 전과 후를 비교를 해보면 가장 심했던 5, 6번 마디 우리가 앞쪽으로 들어가서 디스크를 제거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보면 디스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도 이 중간에 있는 척수신경이 눌린 정도가 척수신경 범위 이제 넓이가 넓어졌고 약간 이 뒤쪽을 열어주면서 신경이 뒤쪽으로 밀려나고 해서 전방에서 누르는 효과가 훨씬 이제 감소된 그래서 이제 신경이 많이 감압이 된 이런 소견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질문 있는데요. 나이가 드신 부모님 치료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치료 방향이 통증을 줄이는 거가 더 오래 걷게 하는 쪽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걸 더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척추 치료는 이제 순서가 대략 정해져 있습니다. 약을 먹어보고 주사를 맞아보고 안 되면 시술을 할 수도 있고 그러고도 안 되면 수술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더 오래 걷게 하는 쪽을 아마 수술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통증을 줄이는 게 이제 비수술 치료법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비수술 치료들을 먼저 해보고 통증이 줄어들어서 더 잘 걷게 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비수술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못 걷는다. 이 환자분이 오래 건강하게 사시려면 부모님이 잘 걸어야겠죠. 30분, 1시간 걸으실수록 심장질환, 뭐 성인병 이런 게 예방되니까 이제 척추협착증 증상이 못 걷는 건데 잘 걷게끔 해드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비수술 치료 해보고도 잘 15분, 20분 못 걷는다라고 하시면은 수술도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 케이스를 네. 가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감압술 했고요. 자, 87세 여성입니다. 이제 요건 두 개의 케이스를 보여드릴 건데 1번 증례는 이제 4번, 5번 협착증 굉장히 심하죠. 많이 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구부러지는 이제 전방으로 이제 불안정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증상은 왼쪽 엉덩이가 아프고 양측 종아리가 발저리고 발이 젖혀진다. 까치발 못한다. 전남에서 멀리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못 걸어서 남편분이 이렇게 되게 스윗하게 옆에서 잡아주셔야면서 걸어 들어오십니다. 항상. 그 다음에 양말 신는지 모를 정도 발이 자갈이다. 협착증이 굉장히 심할 때 나오는 증상이고요. 두 번째는 66세 남자입니다. 비슷하게 협착증 4번, 5번에 굉장히 심한데 전방전이증도 1단계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 같고 다들 이제 대학병원 가면은 척추 유압술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듣고 오셨습니다. 허리 숙여서 걸어야 된다. 카트를 밀고 이제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고 양측 발가락에 동상 걸린 느낌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뭐 빨리 제가 뭐 보여드리긴 했지만은 어떻게 1번, 2번 돌려가시면서 한번 이제 어떻게 고쳐질 건지. 불안정성 있으시겠죠, 당연히. 예. 그리고 보면 좀 왜소하실 것 같고. 맞습니다. 그렇죠. 네. 좀 체구가 작아 보이셔서 아무래도 좌식 생활을 하시겠죠. 그럼 시골에서 오셨습니다. 네. 너무 어려운데요. 그래도 왠지 답은 감압술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답을 유압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압술도 방법이 많으니까 네. 뭐 이제 전통적인 방법의 유압술이 있겠고 뭐 예를 들어 이제 옆구리 쪽으로 들어가는 유압술 같은 경우는 조금 여기 안 나왔지만 요 근육이 좀 잘 밀리실 것 같아서
옆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 옆구리 쪽으로 네. 후복막 쪽으로 들어가는 유압술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하면 그래도 87세 여성분이시지만 조금 전통적인 유압술에 비해서는 할만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또는 뭐 내시경 유압술도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유압술을 하되 네. 어떻게 하면 이 수술의 부담을 수술로 인한 이제 신체 부담을 줄여줄까라는 걸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1번은 유압술이 맞습니다. 자, 2번 질문. 네. 네, 두 번째 이분도 그 불안정성 없으시고 네. 그러면 네, 감압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차이가 있냐? 이제 1번 증례는 척추 유압술을 했습니다. 뒤로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뒤에 뼈들 다 없애주고 신경 눌리는 거 다 풀어줘서 동그랗게 원형 복구된 거 보이고요. 나사 한번 넣어서 이제 허리도 세워졌습니다. 디스크 높이도 높아졌고요. 2번 증례는 이런 식으로 감압술만 해서 그다음에 이걸 좀 잡아주기 위해서 척추인대 재건술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수술 시간이 좀 더 짧고 3일 만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둘 다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케이스인데 어떤 경우에는 유압술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인대 재건술을 했느냐. 저희 기준은 이렇습니다. 약간 차이점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부러지면서 허리가 더 꺾이는 경우, 앞에 디스크 높이가 낮아진 경우에는 불안정성이 더 심해서 이런 경우는 감압술만 했을 때 보통 환자분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계속 더 아파지고 아랫뼈가 더 무너지면서 이제 환자분이 잘 버티지 못하고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유압술을 해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디스크 높이가 앞에 부분이 이제 전방전이증이 있다 하더라도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1단계 전방전이증은 이제 척추 감압술에다만 해줘도 우리가 충분히 잘 버티고 결과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인대 재건술 하는 선택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마지막 증례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저의 세 번째 64세 여자 환자분 오른쪽 다리 통증 주소로 오셨습니다. 엑스레이 이러합니다. 보시면 뭐 전면 사진에서 불균형은 없으시고 측면에서 여기 조금 삼번뼈가 주저앉아 보이긴 하는데 요거는 뭐 급성골절일지 예전의 흔적일지는 한번 MRI를 봐야 되겠습니다. MRI 보면 급성골절은 아니시고 보면은 이렇게 여러 마디 이제 신경 길이 좁아져 있는 게 보이는데 2, 3번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디스크 있으십니다. 그리고 3, 4번은 이 정도, 4, 5번, 그 다음에 5, 6번 이렇게 있으십니다. 증상은 이제 급성 증상이십니다. 그러면 급성 어떤 증상이요? 네, 오른쪽 허벅지 통증. 오른쪽 허벅지. 네. 예. 그림. 네. 네. 그럼 디스크 네. 치료해야죠, 뭐. 네, 맞습니다. 2번, 3번. 네, 이제 뭐 이 3, 4, 4, 5, 5, 6번 마디는 만성 병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 좀 더 무게를 뒀고 이렇게 먼저 시범 삼아 한번 주사도 다 봤습니다. 반응이 있으신지 봤고 반응이 있으셔서 뭐 이제 주사 맞고 뭐 2, 3일 뒤에 또 아파지시고 하긴 했지만 적어도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디스크가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디스크는 어떻게 해내시겠습니까? 뭐 내시경 수술도 가능할 것 같고요. 현미경 수술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는 내시경 뭐 좋아하니까 내시경 했고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이 있고 옆쪽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있는데 저는 옆쪽으로 들어가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간단하게 그냥 디스크 나오는 여기 이제 다 감압을 해놓고 여기 신경 근데 디스크 뽑아내는 네, 이렇게 뽑아냈고 보시면은 이렇게 옆구리 옆쪽에서 측면 방향에서 접근하는 방식 표시해 놓은 거고 네 보면 이제 요게 신경 그래서 신경 이 신경 사이 요 우리가 이 엑실라라고 하는 겨드랑이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디스크를 빼줬습니다. 이렇게 보면 디스크 잘 제거됐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해결을 할 수는 없고요. 요거까지 다 건드리게 되면 불안정성이 커질 것 같아서 그냥 터져 나와 있는 디스크만 좀 제거를 해줬고 뭐 다행히 뭐 많이 좋아지셔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아직까지는. 네. 고급 기술입니다. 네. 저희 한 케이스 더 봐도 되나요? 멈출까요? 한 케이스를 더 할까요? 잠깐. 한 케이스 더 하겠습니다. 네네. 이제 50대 남성분이고요. 경추 3, 4번 골절 탈구 사지마비로 오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부분에서 신경 신호 변화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대학병원에서 이제 후궁 감압술하고 유압술 이렇게 해가지고 오셨는데 보호자분께서 이제 2달이 지났는데도 전혀 이제 돌아오는 이제 근력이 없어서 사지마비인 상태에서 보호자분이 진료 모셨었고 대학병원에서는 더 할 게 없다라고 해서 왔습니다. 수술 후 MRI 보면은 이제 후궁 감압술 돼 있어서 신경길은 좀 넓어져 있고 디스크는 요 정도 압박이 있는 것 같고요. 감압 잘 되어 있다. 추가 수술 필요 없다. 뭐 그래 보입니다. 자, 추가 수술 필요할까요? 수술한 지 얼마나 되셨? 2달 됐습니다. 2달. 그리고 마비가 있으시면 아니면 사지마비로 침대에서 몸 뭐 아무것도 까딱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수술 네. 이후에 2달 지나고 나서도 맞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눌린 부분입니까 여기가? 맞습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인 것 자, 같은데.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이것만 자, 보고 그래서 판단하기가. 저는 감압술을 했습니다. 네,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네. 이 부분이 우선은 환자분이 하나도 돌아오는 게 없이 2달 동안 네. 이제 있으시는 거가 보호자 및 환자의 인생에 되게 괴로울 거다 생각을 해서 감압술을 했고 뭐 이런 모양으로 신경은 더 풀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산재를 신청하셨는데 뭐 제가 한 수술은 이제 대학병원에서도 할 필요 없다고 했듯이 산재에서도 할 필요가 없는 수술이었다라고 불인정은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 디스크가 벌어지고 환자분의 마비를 조금이라도 좋아지게 해줄 수 있는 수술이라면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술을 하고 또 이제 뭐 소견서도 써서 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척추 다들 훌륭하신 선생님들 이 진료를 보고 설명도 잘 해주시지만은 각각 좀 다 다른 방법, 같은 MRI를 가지고 같은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듣는 거에 대해서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저희들도 다 이렇게 열심히 이제 환자분들 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아질까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치료하는 게 좋을까를 고민하면서 나오는 결과들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저희 강의 준비한 거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